안녕하세요. 저는 2024년도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도전해서 다이렉트로 한 방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노하우와 꿀팁, 모든 것을 다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방에 따셔야 되는데요. 이 한 방에 따는 노하우, 이제 지금부터 다 알려드릴게요. 제 영상만 보셔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무엇일까요?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필기, 실기 구술, 연수 실습 이 과정을 모두 합격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. 저희가 시험을 보려면 일단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른 과정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접수 정말 중요합니다. 기간 안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첫째 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접수하는 걸 추천드려요. 저 같은 경우는 파워 J에다가 쫄보거든요. PC방에 가서 그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을 했거든요. 미리부터 가서 로그인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 필기 때는 핸드폰하고 PC가 로그인이 동시에 됐었는데 실기 구술 때부터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게 막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둘 다 한번 도전해보고 더 빠른 걸로 그리고 막히지 않는 걸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왜 오픈런을 강조하냐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열해요. 제가 원하는 학교,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보려면 꼭 오픈해서 바로 들어가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 지역까지도,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사는데 타 지방까지도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? 어차피 보는 시험 가까운 곳에서 보면 좋잖아요. 조금만 더 부지런해져서 오픈 광크를 도전해보세요.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에 못한다면 기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지된 기간 외에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. 그거는 매년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케이스 여러 번 봤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접수에 성공하고 나면 카톡이 옵니다. 여기서 보통 큰 실수를 하고 접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아서예요. 접수 카톡만 믿고 나 신청 끝났다. 홀가분한 기분으로 떠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카톡이 오면 그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. 그 수수료 납부는 접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하세요.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접수가 취소되는 상황이 옵니다. 그때는 다시 번복이 절대 안 돼요. 요즘에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다 되잖아요. 접수 끝나면 무조건 바로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해 주세요. 꼭이에요. 꼭 잊지 마세요. 일단 저의 경우는 필기 시험은 이렇게, 실기 구술 시험은 이렇게, 연수 실습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럼 지금 합격 커트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커트라인은 필기의 경우 총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 한 과목당 점이 만점으로 총점 500점 만점에 30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. 그 중에서도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약에 35점을 받고 나머지 과목이 더 높았다. 그러면 불합격인 거예요. 이 점 잘 유의해 주시고요. 그리고 실기 구술 같은 경우에는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. 일단 연수는 연수 과정에 90% 이상 출석률이 나와야 되고 그 외에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돼요. 연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출석만 잘하고 내라는 거 잘 제출하면 별탈 없이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필기 과목 선정부터 알려드릴 건데 필기 과목에는 총 7가지가 있고요. 스포츠 사회학, 운동 생리학, 그리고 한국체육사, 스포츠 교육학, 스포츠 심리학, 스포츠 윤리
운동 역학이 있고요. 그 중에 저는 스포츠 사회학, 한국체육사, 스포츠 교육학, 스포츠 윤리, 운동 생리학 이렇게 5과목으로 시험을 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이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과목들로 선정을 했어요. 저는 과목 선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.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모의고사를 전체 과목을 한번 쫙 풀어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서 가장 많이 맞은 거 그런 거를 선택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과목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무슨 교재로 공부를 했나요?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생각하면 이 자격증 공부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박의 오름이란 교재가 있거든요. 그게 네이버 카페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인강하고 책을 신청해서 공부했습니다. 그 인강이 좀 많이 길긴 해요, 내용이. 근데 정말 꼼꼼하게 다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공부해도 커트라인은 충분히 넘기실 수 있으세요. 저는 인강과 기본서를 공부하고 그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고요. 그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시험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시험과 같게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다 점수가 높았거든요. 근데 시험 당일날 깜짝 놀란 게 2024년도부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불합격률도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기출 모의고사 아주 19년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문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 거 한 3년 정도 기출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답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기출문제를 해설해 주시는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. 그 강의들을 참고해서 내가 왜 이거를 틀렸는지 그것까지 꼭 짚고 가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. 알겠죠? 필기시험 당일날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? 준비물에는 일단 신분증 있고요. 수험표 있어요.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, 볼펜, 수정 테이프,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있습니다. 진짜 중요한 게 다른 거 잘 챙겨요. 근데 수험표를 잘못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수험표에는 수험표라고 써 있는데 그 다른 용지를 확인증이었나? 그거를 뽑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꼭 확인증이 아니라 수험표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.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님들이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는 오세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차례를 기다리면 또 시험에 집중 못할 수 있으니까 수정 테이프는 꼭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저도 가져가서 몇 번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 저희가 워치나 이런 전자기기가 금지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싼 거를 구매해서 차고 갔어요. 교실에 어떤 데는 시계가 놓여져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해서 저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싶어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차고 갔습니다.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오후 5시인가 6시인가쯤에 답안이 나오거든요. 그때 가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. 시험 문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채점을 하고 제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실기 구술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막 중복 답안이 있어야만 합격한다. 아니면 아슬아슬하다. 제가 마킹을 실수했나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필기 합격이 날 때까지 실기 구술 준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마음이 불안해서. 그러니까 여유롭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실기구술 연수
그리고 실습까지 모든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기시험 화이팅!